언더독 두 명이 만났습니다. 당시 6배 배팅 탑독이었던 아데사냐를 압도적으로 이겨 미들급 챔피언이 된 괴짜 파이터 스트링랜드, 그리고 아데사냐의 호위무사, 아데사냐 빼고 모조리 때려잡고 있었던 랭킹 1위인 휘테커, 이 휘테커를 꺾으면서 정말 놀라운 업셋을 따낸 뒤플래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경기 모두 엄청난 업셋이었고 이제 승자끼리 미들급 벨트를 위해 싸우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치마이프가 타이틀샷을 받는다는 말이 많았는데 뒤플래시의 연승 행진을 보면 도전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UFC에서 무패이고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대들을 보면 브래드 타바레즈, 데런 틸, 데릭 브런슨, 그리고 로버트 휘테커까지 해서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은 기술적으로 정말 신기한 선수입니다. 스트링랜드는 과거에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에 뒤플래시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처음에 뒤플래시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얼핏 보면 동작 하나하나가 약간 어설퍼 보이고 잘 싸우다가 1라운드 지나면 갑자기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데런 틸 경기나 브런슨 경기를 보시면 살짝 웃길 정도입니다. 초반에 미친듯이 싸우다가 갑자기 체력이 방전돼서 허우적거립니다. 또 테이크다운 시도하다 그냥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킥 차다가 뜬금없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펀치나 킥의 동작 자체가 깔끔하거나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대충 보면 전혀 최상위권 선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크닉이 좋은 것과 격투 지능이 높은 것은 별개입니다. 이 어설픈 동작에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뒤플래시 대 휘테커 경기를 보시면 뒤플래시가 얼마나 휘테커를 자세히 분석해서 경기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뒤플래시는 휘테커의 약점을 미리 알고 경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어떤 약점일까요? 바로 사우스포 잽에 대한 약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선수가 아주 구체적인 특정 동작에 대해 약점이 있다고 하면 약간 억지스럽거나 과하게 일반화된 분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볼카가 마카체프의 헤드킥에 패배했는데 과거 할로웨이 경기 헤드킥 장면을 가져와서 봐봐라, 볼카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헤드킥이 약점이었다 라고 하긴 조금 애매합니다. 무슨 포켓몬 싸움처럼 헤드킥이라는 특정 공격에 특별한 약점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볼카는 반대 스탠스 싸움에서 전반적으로 공격 옵션이 많이 줄어들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고 좌우 스텝을 많이 밟기 때문에 헤드킥뿐만 아니라 바디킥처럼 옆에서 날아오는 사우스포 공격에 잘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할로웨이 경기는 같은 스탠스에서 찬 헤드킥이어서 마카체프 경기와 공격 양상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바디킥도 같은 스탠스에서는 허리와 등 쪽을 때리기 때문에 파워가 줄어들지만 반대 스탠스에서는 각도상 더 약한 복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파워가 증폭됩니다. 스탠스에 따라 달라지는 공격 양상은 제 책에서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아직도 무료 버전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휘테커가 사우스포 잽에 약하다는 주장도 살짝 일반화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꽤나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휘테커는 아주 먼 타격 거리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거리를 좁히면서 잽을 치며 들어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가드를 내리고 양손을 아주 낮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 들어올 때 안면이 많이 열립니다. 이때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잘 잡고 휘테커가 뛰어 들어올 때 어깨 너머로 강한 잽을 찔러 넣을 수 있습니다. 또 휘테커는 잽을 던진 다음 머리를 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데사냐 경기를 보시면 잽 다음에 항상 머리를 숙여서 아데사냐가 니킥이나 헤드킥을 머리를 숙이는 같은 쪽으로 날려보려고 했죠. 뒤플래시는 휘테커가 잽을 던진 다음 머리가 정확히 어디 있을지 알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잽으로 뛰어들 때마다 정확히 카운터 사우스포 잽으로 휘테커를 공격했고 이 카운터가 먹히지 않아도 클린치를 잡고 숙이고 있는 휘테커의 머리를 어퍼컷으로 공격하려 했습니다. 플래시는 휘테커의 잽치고 숙이는 공격을 정말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싸웠고 이 같은 카운터를 반복적으로 성공하다가 피니시까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이건 조금 주관적인 내용이긴 한데 뒤플래시 그냥 보면 힘이 엄청 세 보이지 않나요? 외관상으로도 근육량이 엄청 많아 보이고 테이크다운이 기술적으로 약간 아쉬워도 가끔 그냥 순수 힘으로 상대를 넘기는 장면이 종종 보입니다. 그라운드에서도 완력이 정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상대인 스트링랜드도 정말 독특한 스타일을 가졌습니다. 복싱 기본기에 맞지 않아도 본인만의 신기한 스타일을 MMA에 맞춰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누가 저에게 스트링랜드와 뒤플래시가 타이틀을 위해 싸운다고 했으면 정말 믿지 않았을 건데 이게 현실화된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다음은 볼카 대 토프리아입니다. 볼카는 마카체프에게 패배하고 다시 패더급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패더급은 현재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입니다. 탑10 컨텐더를 한번 쭉 봤을 때 볼카가 아직 때려부수지 않았다면 할로웨이가 대신 잡아줬을 확률이 큽니다. 이 둘이 정말 웬만한 선수는 다 꺾은 상태라 다음 도전자를 고르기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볼카나 할로웨이를 만나지 않았고 6연승이나 달리고 있는 화끈한 파워펀처가 있는데 바로 일리아 토프리아입니다. 토프리아는 복싱이 정말 좋습니다. 상당한 파워와 깔끔한 컨비네이션은 당연하고 방어적으로도 정말 뛰어납니다. 조시 에멧 전에서는 숄더롤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에멧이 거대한 오버핸드를 날리며 달려들 때 숄더롤로 펀치를 받은 다음 균형이 무너져 제대로 된 방어적 동작을 취할 수 없는 에멧을 4연타 카운터로 다운시켰습니다. 지금 에멧의 자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펀치를 날릴 때 어깨가 발을 넘어 이동하면 몸의 균형이 과하게 앞으로 쏠립니다. 머리를 완전히 때려달라고 내밀고 있고 상체를 다시 세워 방어적인 동작을 취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큰 펀치를 날리면 물론 펀치의 파워는 최대화되겠지만 목표를 찾지 못했을 때 카운터 부담이 정말 커집니다. 토프리아는 잽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날리면서 에멧의 큰 공격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치 황소 같은 에멧을 경기 내내 찔러보면서 계속 카운터 기회를 만들어 갔는데 이때 토프리아의 숄더롤이 잽 공격을 보완하고 잽 공격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잽을 칠 때마다 에멧은 거대한 라이트를 카운터로 던졌습니다. 이때 이 라이트를 방어할 수단이 없으면 토프리아 입장에서는 잽을 내기 아주 부담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잽을 던지고 바로 몸을 측면으로 틀어 숄더롤을 수행
저행해 후속 공격인 라이트를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잽으로 에멧을 찌르면서 큰 공격을 이끌어내고 카운터를 노릴 수 있었습니다. 볼카노프스키가 이런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레그킥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숄더롤은 몸을 측면으로 돌리는 동작을 수반하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레그킥에 취약해집니다. 다리를 안쪽으로 돌리고 있으면 종아리의 부드러운 뒷부분이 킥에 노출되고 단단한 뼈 부분으로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레그킥의 데미지가 증폭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볼카가 더 웰라운더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종합격투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볼카가 더 육각형 선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프리아는 특정 영역, 이 복싱 거리에서 정말 위험합니다. 머리를 숙이는 볼카를 어퍼컷으로 잡을 수도 있고 볼카가 근거리에 너무 오래 머물다가 파괴적인 복싱 콤보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볼카의 정신적인 상태가 궁금합니다. 항상 훈련하고 있어야 하고 항상 경기를 뛰고 있어야 정신적으로 안정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지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합니다. 경기를 뛰고 있지 않을 때 인생에서 별다른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경기를 수락했다고 하기도 했죠. 이번 토프리아 경기도 그냥 인생의 공백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철저히 준비해서 경기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경기 전 프리뷰 영상과 추가적인 분석 영상은 멤버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프로아스카 대 페레이라의 레그킥에 대한 추가적인 리뷰 분석을 올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영상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